안녕하세요. 이지수능교육 한진철 수학선생님입니다. 벌써 6월 모의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이지핏 6월 대비 모의고사로 충분히 연습해 보셨죠? 오늘은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했던 세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최종 마무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6월 모의고사와 수능에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인지 만나보시죠. 자, 1회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가조건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x 세제곱만 있는 그래프라면 이 점선의 그래프처럼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그런데 플러스 1이 더해져서 위쪽으로 1만큼 올라간 그래프가 바로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역이 0부터 1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실제 그 영역 안에서의 fx의 모습은 이렇게 붉은 선 모양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번엔 나 조건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나 조건을 이항하면 fx는 f-x, 즉 y축 대칭 함수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우함수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조건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 플러스 x는 f1 마이너스 x 그래프, 이건 우리가 좀 더 익숙한 그래프죠. 바로 x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함수를 의미합니다. 1에서부터 같은 수만큼 더하거나 뺐을 때 그 y값이 같다는 거죠. 그럼 다에 있는 조건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1 플러스 x는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x가 되어서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조건과 비슷하면서도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1,0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그려지게 됩니다. 1일 기준으로 부호가 다른 y값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크기는 같고 부호가 다른, 즉 1,0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다 조건 모두 이용해서 fx의 그래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xy 평면이 있고요. 0부터 1 사이에 아까 그렸던 붉은색 그래프 모습을 그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y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를 그려주시고요. 또다시 1,0에 대해서 점대칭이라고 했으니까 1,0을 기준으로 점대칭, 그리고 이 모습을 다시 또 y축에 대해서 대칭되게 그리면 좌우로 무한히 퍼져나가는 물결 모양이 그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적분을 하라고 했으니까 0부터 x까지 ftdt를 실행했을 때 4분의 3이 되는 지점을 마이너스 10부터 10 사이의 구간에서 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0부터 1까지의 정적분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의 값이 나올까요?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을 수행해주면 여러분들 뭐 정적분 계산 다 하실 수 있으니까 4분의 3이 나온다는 것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0부터 1까지 자체가 바로 4분의 3의 정적분 값이 나오는 구간이군요. 그래서 첫 번째 값으로 1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정적분의 값이
4분의 3을 만족하는 x값들이 1과 5와 9 그리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우리 학생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각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엔 확률 통계로 넘어가서 확률 통계 2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의 수시 모집 합격률이 5분의 1이고 정시 모집의 합격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합시다. 수시를 먼저 지원하고 수시가 떨어질 경우 정시를 지원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때 3명의 학생 중 2명이 최종 합격했을 때 1명은 수시에서 다른 1명은 정시에서 합격했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부 확률이죠. 합격할 확률은 수시에서 5분의 1, 정시에서는 수시가 떨어진 후에 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 떨어질 확률 5분의 4 곱하기 정시 붙을 확률 3분의 1 해서 15분의 4가 나오겠죠. 그럼 최종 합격할 확률은 15분의 7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조건부 확률에서 사건 A를 3명 중 2명이 최종 합격할 확률, 그리고 사건 B를 1명이 수시에서 1명이 정시에서 합격할 확률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3명 중 2명이 합격하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 A 사건의 확률은 합격, 즉 15분의 7이 2번 일어나고 불합격 15분의 8이 한 번 일어나고 그리고 3명 중에 누가 합격할 것인지 3C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건 B는 수시 1명, 정시 1명이 합격할 확률을 사건 B라고 하겠습니다.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일단 3명 중에 1명이 수시를 합격해 줘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2명 중에 1명이 수시에서 떨어지고 정시에서 붙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학생은 수시도 떨어지고 정시도 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럼 조건부 확률 PA분의 PA교 B는 15세제곱분의 3 곱하기 7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되겠고요. 분자는 5 곱하기 15의 제곱분의 3 곱하기 2의 6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자 분모에 있는 분모들이 15세제곱으로 되면 약분하기 좋으니까 인위적으로 15세제곱을 모두 맞춰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약분을 해 나가면 49분의 24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미적분 파트의 27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안에서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삼각함수의 극한을 푸는 문제입니다. 삼각형을 크게 들여다 보았을 때 각 B는 세타, 각 C는 2세타, 그리고 그때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문제죠.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BC의 길이들을 다음과 같이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DC의 길이는 새로운 미지수 A라고 설정하였고요. 그리고 반지름 R과 숫자 1을 이용해서 각 구간들의 길이들을 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구간의 길이는 탄젠트를 이용해서 탄젠트 2세타분의 R이라고 표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탄젠트 2세타분의 R 더하기 A는 1, 즉 BC의 길이를 탄젠트와 R과 A의 값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D의 길이는 BD의 길이의 탄젠트 세타 값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며, 또한 BD의 길이는 탄젠트 2분의 세타분의 R 더하기 R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세타를 이용한 값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똑같은 길이 AD는 DC의 길이 곱하기 탄젠트 2세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DC의 길이는 우리가 A라고 했기 때문에 A 곱하기 탄젠트 2세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값이 서로 같은 값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A에 대해서 정리하면 A는 탄젠트 2세타분의 탄젠트 2분의 세타분의 R 더하기 R 곱하기 탄젠트 세타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니은식이라고 하고, 아까 1에서 구했던 식을 기억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억 니은을 연립해서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R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R은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2세타 곱하기 1 더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분의 탄젠트 2세타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을 구해보면 자, 그럼 여기에서 분자분모의 세타들을 하나씩 더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탄젠트 2세타가 2로 되고요. 탄젠트 2분의 세타는 2분의 1, 그리고 분모에서 첫 번째 가로가 1 더하기 2, 두 번째 가로는 1 더하기 0이 되어서 결국 3분의 1의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지요. 어땠나요? 궁금증이 모두 해결되셨나요? 6월 모의고사와 수능에 꼭 필요한 유형과 개념들이니 반드시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지 수능에서는 이지핏 9월 대비 모의고사도 선보일 예정이니 그때도 중요한 유형들, 필수 개념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